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스마트폰 갤럭시 효과 덕분입니다. 그런데 당장 2분기부터 불안합니다. 반도체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관세 전쟁이 가져올 후폭풍에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인공지능 열풍 덕분인지 이 갤럭시 S25가 아주 잘 팔렸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 79조 원, 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에서 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증권가 예상보다 매출은 2조 원,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가량 많았습니다.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이달 말 발표된 확정 실적에서 공개가 되지만 증권가 추정치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당초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을 하는 DX 부분 영업이익이 4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1월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 호조로 이익이 4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모바일 사업부에서 거의 모든 이익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이 8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2분기부터 걱정입니다. 이 반도체 가격이 본격 반등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신중론으로 빠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우려, 또 그로 인한 소비 침체 우려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2분기에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될 텐데요. 일단 갤럭시 S25 효과가 2분기부터 좀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실적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통상 스마트폰은 1분기와 3분기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2분기는 비수기로 여겨지는데 이번에는 5월로 예정된 갤럭시 S25 엣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일종의 시간을 벌어줄 때 반도체 사업부가 좀 반등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4월부터는 낸드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디램의 수요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약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도체 관세가 변수인데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반도체는 따로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목 관세 대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관세를 매기면 미국 빅테크에도 좀 악영향을 주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는 품목 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 때 합의한 이 칩스법 보조금 재협상을 시사하면서 삼성전자는 보조금 7조 원을 지켜내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1분기 깜짝 실적을 내기는 했지만 이 반도체 사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확보 없이는 이 삼성전자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이 참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부진하면 반도체가 끌어주고 또 반도체가 부진하면 스마트폰이 실적을 방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 파운드리의 부진이 좀 예상보다 오래 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파운드리와 LSI 사업부에서 4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 고객을 다수 놓치면서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6조 5천억 원 정도로 증권가에서는 이 적자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점유율 거의 70%로 독주를 하고 있고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인텔 파운드리는 TSMC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점유율 4위와 5위인 대만의 UMC와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고립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부진이 여전히 길어지고 있는데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HBM3E 공급이 예상이 됐지만 여전히 품질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벌써 HBM4 12단 샘플을 내놓은 것과는 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얘기가 나온 김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 SK하이닉스와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주가 부침은 있지만 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선두를 지키면서 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의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이 저사양 칩으로 LLM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하이닉스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AI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고성능 AI 칩 그리고 HBM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는데 일단 추정치로만 좀 실적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은 17조 원, 또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과 이익이 감소를 하지만 2분기에는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 6세대 제품인 HBM4 12단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면서 이 HBM4 시장도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발 앞선 7세대 제품인 HBM4E까지 적기에 내놓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사들 따돌리고 HBM 시장에서 선두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낸드 플래시에서도 점유율이 꽤 높은데 낸드 가격 인상으로 2분기에서는 이쪽에서도 좀 이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